9번 봅니다. 9. 지난 시간에 신탁 공매에서 우수 사례하고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4억짜리인데 1억 8,200에 수유계약을 해서 전세를 내놨다고요? 1억 8천에 벌써 났어요. 1억 8천에 났는데 잘 난 것 같아요. 왜 잘 났느냐? 그때 이제 이때는 전입된 사람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이 내용 증명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을. 그래갖고 빨리 비키라. 안 비키면은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겠다. 자,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고 너가 KB 부동산 신탁의 소유자인데 네가 임의로 전입했으니까 이거는 전세 반환 의무가 없다 해서 대법원 판례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드리는데 1억 8천에 전세 나왔지만은 우리 아실에 가서 제가 보니까 작년 6천이 요거든요. 6천에 1억 8,200에 아실에 등록됩니다. 자, 신탁 공매는 아실에 등록돼요. 전세 나도 이렇게 됩니다. 그 1억 8,200에 사고 6천을 1억 8천에 전세 나고 그럼 지돈 얼마 들어갔죠? 그럼 예전에 얼마짜리냐 하니까 보통 전세가 3억이었습니다. 3억. 3억이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주춤하니까 1억 8천 해서 그렇지. 주로 3억, 2억 7, 8천, 3억 정도 했습니다. 그 매매는 더 높겠죠. 그럼 1억 8천 2백에 수계한 거는 좋다만. 수계가 그대로 동액으로 수계가 했으니까 이게 잘했다. 그 신탁 공매는 또 이런 얘기 있더라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잘 모르니까 저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어떻게 쪼가낼까? 이게 이제 자꾸 미직미직하고 이제 안 할 경험이 없으니까 도전을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전입된 사람한테는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면은 칼같이 잘 먹히더라. 그죠? 너가 안 나가면은 내 변호사 비용 550만 원 하고 전부 다 물리겠다. 이런 게는 아마 220만 원 명도비 받고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낙찰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요. 전입자가 있을 때, 낙찰 받을 당시에 신탁회사 소유자가 있을 때는 여러분이 도움이 돼요. 이 판례가 도움이 되는데, 개인으로 빽 해가지고, 안 그러면 뭐 법인으로, 신탁회사가 아니고, 법인이나 건설회사나 개인으로 빽 했는데 경매됐다. 이러면은, 빽 한 날로부터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탁회사가 소유자일 때, 그때 신탁 공매를 낙찰받는 것이 좋겠다. 이 판례를 보니까 해석은 제가 이제 그렇게 최종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 뭐 대법관도 뭐 평석이 있고 뭐 복잡해요. 이게 보니까. 또 우리 수강생 이게 박사 과정에 경남은 여성 지임장인데 저한테 이 신탁 공매 이 판례 같은 걸 막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제가 신탁 공매 그 소노무서인데 논총을 쓰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막 줬죠. 근데 지금 딱 해놓은 보니까 경매 당할 때 전 소유자가 현재도 소유자가 신탁회사일 때 낙찰 받으면은 여러분 유리하고, 개인으로 갔다든지 옛날에 소유자로 법인으로 건설회사로 빼겼을 때 경매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해가죠? 그래서 등기부를 보고 지금도 아직까지 신탁회사인데 공매가 잘 진행되고 있는 할 때는 큰 부담 없이 받아도 되겠다 싶고, 옛날에 소유자에서 신탁 갔는데 옛날 소유자 다시 빼겠더라. 위탁자로. 이럴 때 낙찰 받을 때는 이 전입자가 혹시 전세가 있으면은 선순위가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되고.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자, 이해가 잘 안 되면 마음 된다고요? 재수하면 돼. 재수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입찰 낙찰 받을 때는 원장님하고 언어하고 받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그러면 그래도 나 한번 더 봐주죠. 더 봐주고. 또 낙찰 때도 마찬가지. 낙찰 때고 또 잔금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명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고, 또 팔아야 되고, 결국 부동산은 세금까지 내야, 양도세까지 내야 끝납니다. 아시겠어요? 세금까지 다 내야, 이제 그 물건에서 끝 됩니다. 세금까지. 그거까지 계산해서 합니다. 자, 그리고 신탁 공매에서 대출 받을 때, 신탁회사에서 뭘 받아오라고 했죠, 제가? 뭡니까, 지금? 임대차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해가지고 승낙해주는 적이 없다. 뭐 이런 서류를 받았다. 받으니까 경락잔금 대출을 수협해서 해주더라. 아까 어제 보니까 남부민동 수협이더라. 부산에 그죠? 그것을 해주더라.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은 이거 지난주에 한 겁니다. 진해구 충의동 아파트 낙찰 사건도 보면요. 요거는 자기 자금 3천만 원을 투입해서 6개월 후에 3,200만 원을 수입했습니다. 위에 거는 전세를 그냥 1억 8,200에 낙찰받아 1억 8천에 전세 나왔으니까 수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긴 그래요.
돈이 당장 버렸다 이 하기는 그렇지만은 2년 지나면은 자 1세대 1주택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면은 뭐라고요? 비과세니까 자기가 2년 뒤에 2년 뒤에나 4년 뒤에 이게 1억 더 붙잡고 4억짜리인데 뭐 한 2억 8천에 3억 비싸게 팔았다 이러면은 1억 남죠. 그럼 그거는 고스란히 세금도 안 하고 10원도 안 내고 남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괜찮은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산의 진해의 충의동권은 자기 자금 3천만 원 투입해서 6개월 후에 3,200만 원 수령했다. 이 괜찮은 거예요. 6개월 후에 3,200. 그러면 연수익이 된 거는 뭐 100% 아닙니까? 6개월 만에. 이 단타입니다. 이런 게 단타 그죠? 좀 늦게 했지만 단타입니다. 여러분이 지분 낙찰 받아갖고 3천만 원 투입하고 6개월 만에 3천만 원 버렸다. 쉽지 않아요. 해보면. 안 그래요? 지분을 더 받았어. 5분의 상속자 장난권 내가 받았어. 5분의 1. 그러고 연락했어. 내 모양한테 상속자들한테 연락했더니 모르쇠하고 다 입도 안 먹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인물화 소송하죠. 법정에 세네 번 왔다 갔다 하죠. 판결을 받았어. 또 경매를 진행시켰어. 그러면 누가 낙찰 받아줘가지고 이제 팔린 금액의 5분의 1을 내가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소송한다고 한 6개월 갑니다. 소송한다고. 경매한다고 배당까지 받으라고 하면 쉽게 1년 가요. 그럼 결국 1년 한 6개월 가야 겨우 뭐시 답이 나오는데 이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6개월 넘지는 않는다. 비가 있는 거니까 대부분은 비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요것도 있잖아요. 요것도 뭐 부산에 것도 보면은 몇 달 안 걸렸어요. 지가 사가지고 지금 몇 달 걸려요. 보세요. 아시리에 보면은 10월 달에 이전을 1억 8천 받아가지고 1월 달에 1억 8천에 전세 나서 몇 달 걸린 거는? 몇 달 걸린 거? 3개월은 끝났잖아요. 지금 별 달하고도 없고. 뭐래요? 보통 3개월, 늦으면 6개월 안에 벌써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났나. 그런 게네. 내 돈 한 2천 들어가지고 6개월 뒤에 뭐 한 2천만 원 플러스 되면 괜찮은 거지, 장사가. 그죠? 괜찮은 거죠. 수익자가 공매가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래? 예? 수익자가 공매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 우리한다, 이 말입니다. 수익자가 뭐지? 아까 공매할 때. 아, 공매할 때, 요거 이제 요 신탁 공매죠. 신탁 공매를 할 때는 낙찰을 받을 때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가, 소유자. 전입자가 있는데 소유자가 만약에 계속 신탁이 있었더라 그러면은 이 판례가 적용이 정확해요. 요 판례가 맞는데 신탁이 아니고 신탁 예로 KB 부동산다 이런 게 아니고 소유자가 건설회사나 개인으로 백을 했더라. 그러면 그 전에 진입된 사람은 대항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있다고. 그래서 소유자가 신탁회사다 이러면은 좋고 개인으로 갖다 크면은 좀 조심해야 돼요. 지난번에 내가 평창동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개인으로 간 게 있어요. 빼갱 게 있어요. 그게 개면 없어요. 그래서 입찰을 그냥 안 했습니다. 거기 피가 좀 쓰는 것 같아요. 예? 건설사로 가는 걸 모르고 있다가 피가. 예. 상세한 거는 이제 이 판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 개인으로 갔는데, 그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있는데, 하여튼 막 판례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여러분 결론이 돼요. 자, 신탁 공매는 등기부로 보니까 경매 진행할 때, 내가 낙찰 받기 임박해서 본 게네, 신탁회사더라. 이러면은 전입자가 있어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게 아니고, 신탁 공매인데 기타 일반적인 신탁 공매인데 소유자가 옛날에 건설에서 신탁 갔죠. 다시 건설 빼게 해버렸어. 신탁에서 건설회사나 개인 명의로. 그랬을 때는 중간에 전입된 사람이 날짜가 빠르게 빼가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좀 조심. 알겠어요? 그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냥. 자, 넘어갑니다. 잘 모르면 뭐 한다고요? 죄송하면 돼.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진해 거는 보니까요. 한 3천만 원 투입해서 6개월 후에 3,200 버렸더라. 자, 신탁 공매에서 진해구 최저가 1억 3,900인데 1억 4,200에 받아서 6개월에 1억 7,400에서 3,200을 남겼더라. 그때 이 사람은 진해구는 전입이 안 됐어요. 보니까. 안에서 배절하니까 뭐 했습니까, 이 사람은? 부동산 점유형 금지 가처분 신청했어요. 한 30만 들어가죠. 자, 경매 같은 거 어쩌면 됩니까, 우리는? 배절하고 하면.
맹도 신청. 응? 전입을 안 했든 배째라고 하면 경매는 어쩌면 됩니까? 인도면 신청하면 바로 일주일 만에 판사님한테 줍니다. 저 사람한테 갑니다. 나가라 이 말이죠.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그래도 배째라고 하면 잡니까? 알았다 그거 강제 집행 신청하면 됩니다. 바로 집행하는 가면 돼요. 그럼 집행하는 가면은 30만짜리 딱 받으면은 바로 개공을 붙여요. 공매이기 때문에 부동산 점유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고 30만 주고 하고 그래도 삐다가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건물 먼저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하나 있어야 된다. 자 다시 경매는 잔금을 넣었어 애민놈이 있어 이러면은 인도면 이제 신청하면은 판결문 줍니다. 일주일 이내에 주면은 그걸 가지고 그 집행관 알죠? 사무실에 가서 딱 하나 붙여서 대문 앞에 이렇게 하면 한 30만 주면 가서 붙입니다. 공매는 지금 판결은 없잖아 지금 인도면 결정 있는 게 없잖아 공매는 없으니까 점유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하면은 대문 앞에 뭘 하나 이거 붙이죠 이거 알리는 말씀 이 비용이 얼마 안 들더라 한다 그죠 얼마 안 들더라 알겠죠? 그러고 이제 공탁을 해라 700만 원 500만 원 하라 근데 그때는 서울보증보험 하면 되니까 5만 원 7만 원 주면 끊으면 됩니다 그거는 별 문제 없어요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신탁 공매도 우리가 알리는 말씀 이 개구장 붙이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니다 잔금 치르고 아차 하면은 그만 알았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부동산 점유적 금지 가처분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결정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들고 이제 집행관 사무실에 신청하면은 자기들이 딱지를 붙인다. 그래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건물 소송하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소송하지 마시고 공매는 뭐부터 한다고요? 부동산 점유적 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한다. 경매는 인도명령 신청부터 한다. 됐죠? 정리가 됐죠? 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탁 공매나 주로 보면 신탁 공매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공매는 대부분 공실이 대부분입니다. 공실이 특히 HUG는 거의 95% 공실. 그러니까 신탁 공매는 한 80% 공실이고 집주인이 한 20% 정도는 일이 남은 게 있습니다. 전세 남은 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부동산 점유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딱지를 딱 대문 앞에 붙이면은 그때는 이제 이야기 됩니다. 200만 원만 주면 나갈게. 이런 식으로 버릇 결정해 놓다. 요새는 뭐 돈도 안 준대. 관리비만 밀어놨고 뭐 전기세를 밀어놨고 갚이니까 막 끝났겠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두 달 뒤에 파고 나면 두 달 뒤에 뭐 합니까? 뭐 낸다고요? 양도소 오십니까? 종합소 오십니까? 종합소 오십니다. 요거 하고 10% 그죠? 끝전 한 30만 하고 그죠? 한 330만 원 내고 끝냈다. 그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3천만 투입해서 6개월 만에 3,200 수익 났으니까 좋다. 자, 3천만 투입해서 1년 이자면 얼마입니까 보통? 1년에 얼마 줍니까 1년? 은행 이자는 본기는 뭐 한 어제 본기는 3점 한 뭐 2, 3% 되다. 3%보다 3%. 3%는 얼마고? 3천에 3%도 1년에 얼마 준다고요? 90만 원. 나누 12달 하면 7만 원. 뭐 세금 떼라면 한 달에 7만 원. 90만 원이니까 절반 얼마 그러면? 절반이 뭐 45만 원이네. 45만 원 받는 게 좋아요? 3,200 받는 게 좋아요? 3천만 원 해놨고 45만 원 받는 게 좋냐? 은행에 해놨고 그게 좋느냐? 안 그러면 3,200 받는 게 좋느냐? 자, 넘어갑니다.